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버이날의 역사를 알아보고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효문화센터 최종수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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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버이날의 좀 의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평생 살면서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살다 보니까 다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부모를 생각하고 효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처음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어버이날 역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1945년에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벗어나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53년 그때 휴전할 때까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머니가 그 질곡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네. 아이들 양육, 노동 모든 걸 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953년 지난 다음에 1956년에 처음으로 어머니 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모든 걸 그날을 기리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네. 실제로 어머니뿐이 아니고 아버지도 다 그 큰 역할, 고마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973년에 어버이날로 그 명칭을 변경해서 부모를 기리는 그런 날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머니 날로 이제 시작을 네. 했다가 이제 70년대에 이제 그 네. 어버이 날로 아버지도 이제 또 같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좀 변했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버이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카네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좀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카네이션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꽃말에도 어떤 사랑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모정 이런 뜻이 있어서 더군다나 네. 붉은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사랑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고마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건강을 기원하는 이런 뜻 포함해서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을 했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버이날을 두고 공휴일로 할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들어와서도 공휴일이 8번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석가탄일이라든지 스승의 날이라든지 뭐 대체공휴일, 노동, 근로자의 날 뭐 이렇게 가지고 노는 날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생각에 어버이날을 별도로 정하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1년 12달 365일이 어버이날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뭐 시작을 했지만 한국효문화센터에서 효문화 운동을 하면서 전국에 한 10,00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상도 하고 축제도 하고 또 제1회 대한민국 효무용제도 이제 이달 25일 날 해요. 그래서 네. 거의 한 달 동안 하루뿐이 아니고 저희는 그 어버이날 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뭐 저희는 365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치원 아이들 모아가지고 효에 대해서 조그만 공연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 정하는 것보다 365일 어버이날이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계몽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휴일로 뭐 지정을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매일매일 우리가 좀 효를 생각하는 그런 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네, 이해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또 이제 그 어버이날을 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좀 부담을 갖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또 요새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어떻게 어버이날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최소한도 어버이날만이라도 자기 부모한테 전화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나누고 뭐 식사도 하고 그 뭐 어려운 점
또 좋은 점 같이 얘기하는 가까운 대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사회가 복잡해가지고 거의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게 저 부모 자식 간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 학생들 생각하는 걸 많이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야단만 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같이 그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보면 생각이 상당히 앞서가고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 주에도 한번 토론을 했는데 우리 부모한테 잘하고 그러는 건 기본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렇지만 이웃집 노인한테도 잘하는 게 효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너무나 기특해하고 칭찬을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그 가까운 데 제가 공원 산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고양이를 찾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후수하겠습니다. 꼭 좀 연락해 주십시오. 그거를 딱 보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이야기하시길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만큼도 우리가 대우를 못 받는다. 개, 고양이 잊어버리면 저렇게 찾고 병원 데려고 나들인데 과연 노인들한테 요즘에 젊은 애들이 그만큼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 한탄하는 노인도 있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소외되어 있는 그런 노인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가 있어요. 해산 이후에 언제나 어버이날이다. 자기 평생이 언제나 사모할 내님 영원히 부를 내 가슴의 노래는 어머니다. 아버지다. 네. 이렇게 시를 쓴 분이 있어서 오늘 아침 마침 읽어봤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어버이날을 좀 너무 이제 부담을 갖고 뭐 꼭 뭐를 해야 된다,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같이 앉아서 좀 이제 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죠? 그게 무겁게 효도해라 그럴 게 아니고 만나서 자꾸 대화하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따뜻한 정이 더 가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효도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